올해 첫 나는 절로가 하동 쌍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함께해 응원한 가운데 역대 최다짝이 이루어져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릉 용연사가 8년에 걸친 보건불사 끝에 대웅전을 세우고 낙성법회를 열었습니다. 시자 시절 방문 이후 용연사를 다시 찾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역 전법의 거점 도량으로서 포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길 당부했습니다. 나주 미륵사가 미륵전 완공으로 30년 불사를 회항했습니다. 국보, 나주, 철천리, 석조열의 입상을 미륵전에 봉헌하며 땅 한 뼘 없던 곳에서 만평의 대가람을 읽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을 우리 글로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 초기 불교대학원이 서울 정등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국선언을 창건하고 지리산 법화사를 중창한 원성당 지명대종사의 원적 일주기 추모달의 제가 함양 법화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불교계 청춘남녀 만남 프로젝트 나는 절로가 차문화 축제가 열린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인생을 같이 할 도반을 만나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응원에 힘입어 깜짝 놀랄 성과가 나왔는데요. 정민지 기자가 설렘 가득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연두빛 가득한 산사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청춘 남녀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설렘과 두근거림을 안고 인연을 만나기 위해 사찰을 찾은 이들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의 참가자들입니다. 1,3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정된 24명은 남성은 차로, 여성은 다로 시작하는 가명을 받고 1박 2일간 반쪽 찾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약간 용기랑 설레임을 갖고 온 만큼 잘 맞는 분 만나서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절에서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아무래도 좀 신뢰성이 더 있어서 마음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해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차의 고장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나는 절로의 올해 첫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쌍계사 편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입제식에 함께해 상대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신을 다스리는 선명상법을 전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한 가운데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5초 또는 5분 정도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면 그때는 불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금방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쌍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현실 커플 기원 지원금을 전달하고 묘장 스님은 청실, 홍실, 단주를 선물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곳에서 나는 절로 참가자들이 인생의 좋은 반려자를 만나 우리 불교의 훌륭한 불자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경찰, 공무원, 피아니스트, 엔지니어,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참가자들은 노래와 춤 같은 개인기는 물론 취향과 MBTI 등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쌍계사 차문화축제 참여를 시작으로 1:1 차담과 레크레이션, 야간 자율 데이트 등 짧지만 알차게 서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절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힐링도 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그냥 이 자체로 산사가 엄청 멋있어서 일단 뭐 꼭 인연을 만드는 거 이외에도 그냥 혼자만의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많았던 것 같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종 9쌍이 인연 맺기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다 매칭률을 달성한 나는 절로는 오는 여름 연꽃이 아름다운 봉선사에서, 가을에는 단풍이 멋진 직지사에서 다시 한번 설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지사 편에서는 경북 지역 미혼 남녀들을 중심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수도권 중심의 분들이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경북권을 중심으로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나는 절로를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현실 커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청춘 남녀가 고즈넉한 산사에서 정서적 위안을 찾아가는 나는 절로는 청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하동 쌍계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사찰 용현사가 한국전쟁 당시 모습을 되살린 대웅전을 낙성했습니다. 용현사를 찾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웅전 복원불사를 계기로 지역전법의 거점 도량으로서 포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길 당부했습니다. 류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용현사 대웅전 법당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포교 도량으로 성장한 용현사의 대웅전 낙성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부대중입니다. 용현사는 신라 선덕여왕 14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전통을 간직한 도량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참화로 사찰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는 등 질곡의 역사 속에서 간신히 법맥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현사는 2017년부터 시작한 오랜 수건 사업인 대웅전 불사를 원만 회양하며 도량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6.25 당시 원형을 고스란히 복원한 150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웅전을 다시 세우며 지역 거점 도량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가 공존하는 도량의 일신은 주지소임을 맡아 20여 년간 중창불사에 매진한 설암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좀 역사적인 시대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6.25 때 또 전소되어서 우리 비구려 스님들이 조그마한 초막 법당을 짓고 열심히 정진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항상 부처님을 좀 여법하게 모셨으면 좋겠다. 어른 스님을 모시고 시자로 방문했던 용현사를 50여 년 만에 찾게 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새롭게 정비된 도량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자들의 신신과 원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교와 문화, 자연이 하나되는 선명상 도량으로서 발전해 나가길 서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뚝 선 이 대웅전은 단지 한 채의 건물이 아니라 시주의 원력과 수행자의 서원 그리고 대중의 기도와 불보살의 혼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법의 등불이며 신심의 터전이 됩니다. 용현사 사부대중은 대웅전 복원불사의 성공적 회양에는 지자체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용현사 오랜 기간 우리 지역 불자들 위해서 또 신심을 가꾸고 키우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설한 스님과 함께 또 불교 진흥과 각자의 마음 공부에도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봅니다. 용현사는 앞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사찰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귀이처로 자리매김해 지역 내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신앙의 어떤 사회화 또 성명상의 대중화 또 공동체를 통한 경제 자립화 그리고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복지 템플스테이의 활성화 이런 5가지 숙제를 종무소에 던져서 열심히 실행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있는 용현사입니다. 모범적인 지역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강릉 용현사는 대웅전 낙성을 계기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전법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릉 용현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이사장이자 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의 은사인 원성당 지명대종사의 열반 1주기를 맞아 부도탑과 행적비 제막식이 지난 18일 경남 함양군 법화사에서 보행됐습니다. 제막식에는 수불스님 등 문도스님들을 비롯해 조계종 전계대 화상 무관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스님, 기림사 승가대학원장 덕민스님,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 등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계대 화상 무관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행적비 조성에 힘써준 불자들과 구심점이 돼준 수불스님과 지명스님 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해쌍수의 법화경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준 지명스님의 공덕에 다시 한번 새기고 기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불스님도 문도를 대표해 참석 대중에게 사의를 표하며 스님의 유재를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고 많은 인연들을 널리 펼쳐서 좋은 인연을 맺어가며 살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화사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함양군 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조계종이 지난 14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행자 입문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 행자 입문 교육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남행자 40명, 여행자 10명 등 모두 50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처님의 유실력과 대장경의 지혜, 선지식들의 가르침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축원하며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늘 동행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드립니다. 입문교육은 기초수비와 출가상담 등으로 이루어졌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덕숭 총림 수석사를 방문해 총림 사찰의 수행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야외에 노출돼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온 나주 철천리 석조열의 입상이 보호각인 미륵전에 보관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남 나주시 지역민들이 의지처로 삼아온 국가 보물이었는데요. 땅 한 평 없이 법당 하나에서 시작된 미륵사 불사가 30년 동안 차츰차츰 전각을 늘려가며 마침내 미륵전 낙성으로 만평의 대가람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오색 연등이 드리운 그늘 아래 까까머리 중학생들부터 지역의 어르신, 이역 말리서 온 수행자와 불자들, 스님들이 자리했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말사인 전남 나주 미륵사에서 봉행된 미륵전 낙성식. 사부대중의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길이 모인 곳엔 스승 벽상 스님의 원력을 따라 한평생 가람을 일구고 지역 학교, 요양원을 세운 주지 원일 스님이 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님의 원이 조금이라도 성취되셨습니까? 둘러보시고 원일수자 수고했다 한마디 하시지요. 사바에 다시 오시거든 버스만 타려 하지 마시고 택시도 좀 불러 타시고 자가용도 한번 굴려보시지요. 미륵사는 6세기 영기조사가 창룡사란 이름으로 창건했지만 폐사지가 됐고 한국전쟁 이후엔 무속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일 스님이 1994년 미륵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굿당을 철거하고 법당을 중수하는 등 폐사지 정화에 나서면서 불사는 본격화됐습니다. 법당 하나가 전부였지만 언젠가는 미륵사 언덕이 무덤가에 있던 보물, 나주 철천리 석조열의 입상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정각을 마련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이 사찰로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계장이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미륵사는 땅이 있어야 뭐 한다는 표현을 빗대가지고 상당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관공서를 찾아 호소하고 석불화 무덤들을 옮기기 위해 설득에 나선 수년의 세월. 천막을 치고 기도하는 스님의 정성은 결국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스님께서 그 미륵사 환원불사를 위해서 미륵부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다 수소문을 해서 그 땅 주인을 만나서 다 설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스님의 어떤 그 순수한 그런 마음에 또 감화를 받으셔가지고, 또 어떤 천주교 신자분은 이 인근에 이제 농장이 이제 10,000평 정도 있었는데 흔쾌히 스님한테 다 이렇게 그 희사를 하시고. 복지불사를 부촉했던 스승의 원에 따라 원일 스님은 그 땅에 노인 요양원을 짓고 전남 유일 불교종립학교 세지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만평 대지에 조성된 대가람의 활용점정인 미륵전 낙성식에서 원일 스님은 스승을 떠나보낸 뒤 흘러간 세월에 아쉬움과 무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아침에 세월이 참 야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께서 살아계실 적엔 먼 발치에서 스님이 보이면 달려와 합장하고 인사를 드리던 무수한 신도들은 다 어딜 갔나 싶어서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미륵전 낙성과 함께 나주 땅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스승 벽상 스님의 비석과 부도탑을 제막하면서 30년 불사를 회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력을 세우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청춘을 바친 스님의 원력은 땅 한 떼기 없던 사찰을 만평 대지비 가람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처마 아래 미륵 부처님을 바라보는 사부대중의 눈 속에서 30년 불사의 회양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주 미륵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경기 청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계를 받고 참된 불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청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17일 청담고 체육관에서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5가지 계율을 지키겠노라 서원한 이 순간에 뜨거운 향이 4살에 닿아 아팠던 연비의 기억을 끊임없이 새겨야 한다며 계를 수지한 학생들에게 늘 5계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수계대법회는 청담고 330명, 청담중 103명 등 모두 433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인 이사장 스님이 쏜다에서 태원 스님은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고 격려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언어로 된 초기 불교 경전을 한글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전문 대학원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성북동 전등사에서 열린 한국 초기 불교대학원 개원식을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처님 생전 당시 언어인 고대 인도 빨리어로 된 초기 경전 빨리 니까야는 불교와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니까야는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실제로 했던 법문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원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육성 원음에 가장 가까운 빨리 경전 니까야는 내용이 방대하고 주제가 다양해 초기 불교 전공자들조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 불교 경전 빨리 니까야를 우리말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전문 대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니까야 전문 교육기관 한국 초기 불교 대학원이 서울 성북구의 참선 수행도량 전등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가 다 함께 단말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된 정법 도량의 문을 여오니 바라옵건대 한국 초기불교 대학원의 길이 올곧게 이어지도록 삼보님이시여. 한국 초기불교 대학원은 2년 석사과정인 전문과정과 3년 박사과정인 연구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의 과목은 불교 개론과 한글로 보는 빨리 니까야, 율장, 기초 빨리, 마음챙김 사띠 수행 등으로 학장 재현스님과 환성스님, 지우스님, 선일스님이 지도에 나섭니다. 한국 초기불교대학원의 첫 신입생은 스님과 제가불자 8명으로 오늘 오후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장 스님, 교수님, 스님들 밑에서 한번 열심히 초기불교 니까야 그리고 경률론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좀 달라서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마찰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보니까 우리 교수 선생님들 경력도 대단하시고. 부처님 당시 언어로 된 초기 불교 경전을 한글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전문 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수행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원형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스님들이 성실하게 정진하고 공부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 마음이 설레이고. 한국 초기불교대학원은 초기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불교 공부와 수행 열기를 한층 끌어올려 한국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산과 도봉산 큰 산들이 있는 이곳에서 전진을 잘한다면 국가도 평안해지고 우리 한국 불교도 번창하리라 보아집니다. 한국 초기불교대학원이 출가자 감소 시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경기도 포천 주겹산 천혜사가 부처님과 제자 500나한을 법당에 새로 봉안해 수행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주겹산 천혜사는 12일 부처님 이운저만과 500나한 저만법회를 봉해했습니다. 500나한을 이제 우리가 저만을 한다는 것은 눈을 떠서 부처님 500나한이 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저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법회는 태고종 경기 북부 종무원장이자 기원정사주지 대원스님과 총화종 경기 북부 종무원장이자 서광사주지 정산스님을 증명법사로 성도사주지 혜연스님, 상법스님 등 4부대 중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남 함양 황석산 령암사가 부처님 법음을 정하는 범종각 불사를 회향하면서 불자들의 기도 수행초로 거듭났습니다. 황석산 령암사는 지난 12일 범종각 낙상불사 회향식과 타종식을 갖고 부처님의 가피가 범종 소리에 실려 널리 퍼지기를 염원했습니다. 이제서 완공을 해서 오늘 타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모든 불자님들이 수의 동참하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 영암사에 총각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지 경봉스님은 오랜 수건이었던 범종불사가 회향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간절히 발언하고 원력을 세우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무량사 주지 무설스님, 길상선원 주지 윤성스님, 미륵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현스님, 부총무원장 지광스님, 석원사 법오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 스님과 불자들이 평택 수도사에서 전통 사찰음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찰음식 전문 수행 도량인 수도사는 최근 싱가포르 광명산 보각선사 스님과 신도 20여 명을 초청해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한국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개관된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원효대사의 화쟁, 무예, 일심의 가르침을 잠시 접하고 정문 스님은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가운데 유일한 비구 스님으로 한국 전통 사찰음식 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올해로 3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한 불자협이 주최한 마라톤 축제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로 잘 알려진 그래미는 13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수변광장 일대에서 제17회 여명808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코스로 진행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8,08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힘차게 달림으로써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달림이 여러분들이 힘차게 달리는 그 순간 대한민국 경제도 달려갈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종현 회장은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 지수를 높이기 위해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국제 마라톤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